네, 안녕하세요. 윤영건 변호사입니다. 이 상표법 입문 강의 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률 용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을 보시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국어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나 또 아니면 뭔가 법 규정을 해석할 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잘 아셔도 민법이라든지 특허법에서 법 규정을 보실 때 실수하지 않고 쉽게 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과나 공대를 나오셨다면 이런 용어는 잘 아실 거예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뭐뭐 이상은 원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하죠. 포함을 해서 모자른 게 이하고 그 넘어서는 게 이상일 거고 뭐뭐 이내는 안에 있는 내용인데 항상 그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 반대로 초과하고 미만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고 넘어서는 경우죠. 그렇죠?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과 후는 앞이냐 뒤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이전이냐 이후냐 요걸 구분하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명확하게 판단하실 때 이전과 이후는 경계를 포함하겠죠. 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에서도 이상 이하 이런 게 있을 때 경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상표법에서는 시간 계산이라든지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이라든지 특허법 같은 경우에 그걸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표법 역시 어떤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 확정일이라든지 어떤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런 것들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월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몇 년이냐 몇 월이냐 이런 거는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일과 1개월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1월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30일하고 1월은 전혀 다른 계산이 되는 거고 판단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은 60일이 아니죠. 그냥 이 개월 수로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실제 최근에도 보면 법조문을 위주로 내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제일 인기 있는 거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요런 것들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권은 권리가 생기는데 소멸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소멸하느냐.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싹 빼버리면 눈에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실제 기본 강의 때도 보충하는 내용으로 무료 보충 강의로서 법 규정을 정리하는 강의를 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찝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실제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이지만 우선은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걸 위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은 쓰시는 걸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틀린 지문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뭐 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속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must겠죠. 해야 한다. 꼭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재량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전혀 다른데, 요거를 살짝 바꿉니다. 등록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법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법 규정을 또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요건별로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이 법 규정은 누가 주로 다루는 거고 주체도 봐야 되고 실제 내용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서술로도 잘 보셔야지 시험에서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효하고 취소가 나오는데 이제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민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거는 다 처음 어떤 게 있으면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하고 상표법을 좀 나누겠습니다.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유효하게 있다가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소급해서 모두 소급이라는 게 앞으로 쭉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데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무효는 뭐 민법하고 비슷해요. 처음부터 다 소멸하는 거. 어떤 사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소멸하는 건 비슷한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상황이 유효했어요. 그러다가 쭉 흘러가는데 어떤 취소에 대한 내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앞에까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까지는 취소라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서부터는 그 어떤 시점부터는 장래를 향해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를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거는 다 소급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의 어떤 취소는 장래효다. 요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좀 약간 다르죠? 민법하고 봤을 때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뭐 유동적 무효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용어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동에 있어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소유자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를 들고 있는데 전세를 갖고 있다가 뭐 집을 사게 되면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집에 어떤 권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등기부등본 다 받고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었던 권리는 소유권 때문에 이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민법에서는 혼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민법에 대한 내용도 약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상표냐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동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유사 판단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요런 게 좀 약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 예를 들면 뭐냐면 요 상표랑 여기 상표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중에 상표라고 합니다. 요것도 상표 있고 자 비슷비슷하죠? 데이터 팩토리 자 MCM 여기는 약간 C가 하나 붙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보여주거든요. 우리 유사라는 개념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유사라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혼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혼동하고 또 약간 다른 개념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표 유사 판단 같은 경우 할 때 출처 혼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런 혼동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돼요. 봉구내랑 봉구비요 이런 거 유사할까요? 자생초, 자생한의원 이런 것들은 유사한 거라고 볼까요?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사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비유사로 판단했고요. 판례에서는 요거는 유사로 판단했습니다. 좀 애매하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유사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실무에서는 좀 어렵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시게 돼요. 이런 것들 유사 판단을 할 때. 우리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상표 유사 판단에 있어서 출처 혼동, 혼동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기본 강의 때 배우시게 되고 입문 강의 때도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은 어떤 요건이 발생을 해서 요건이 맞춰지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효력 범위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상표권이 있다. 그러면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동일 유사 범위라고 하는데 그런 게 범위가 어떻게 미치느냐 범위 같은 걸 얘기하고 효과는 어떤 발생된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리적인 거는 효력 또는 그냥 일반적인 결과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법조문 보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효력과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법 규정 보시면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용어들 익숙하게 조금 더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나중에 상표법 또는 민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익숙하게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4회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5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